내가 그 프린트 갖고 오려니까. 나한테 왜 그래? 지금 몇 시야? 11시 반. 그래, 나한테 왜 그래? 그래. 오늘 안에 왔어. 우리 곰탱이는 취해서 내 병원 서류도 놓고 오고. 다시 뽑으면 되지. 우린 프린터가 있어. 왜 맛있었어, 그래서? 참치 어땠어? 로얄 샬롯인지 그것도 맛있었어? 응. 로얄 샬롯트 21년산. 그래? 어떤 맛이었어? 오. 완전 만족. 오. 아, 정말. 난 잊어버리진 않았어. 어떻게 회사에 놓고 온 거야, 그러면? 그 취하기도 전에 그냥 나갈 때부터 놓고 온 거야? 표정 봐. 치곰이구만, 완전히. 아니야. 그렇지 않아. 치곰은 아니야? 눈부시게. 로그인도 한다고. 참나. 눈부셔. 의자는 냅두시고 왜 바닥에 앉아서 그렇게 하시나요? 치곰, 난 지금이 아닐까? 기분 좋아? 아니. 얼굴에 미소가 이렇게 한가득인데? 오늘 되게 맛있었나 보다. 근데 술 냄새도 별로 안 나. 좋은 거 먹어. 그래도 저 밑을 다 정리해 놔가지고 뽑는 게 가능하네. 일찍 온 데서 밥 차려놓고 기다렸더니 11시까지 안 와? 난 당당해. 뭐가 당당해, 연락도 안 됐으면서. 난 취하지 않았어. 혼나야 돼. 혼나야 돼, 아주. 물 한 잔 줘? 감사합니다. 기초 상담 자료. 지금 적어야 되겠다. 취한 곰탱이를 닥달해 받아낸 초진 상담 서류입니다. 꼭 작성하진 않아도 되지만 경험상 이런 건 미리 작성해서 준비해야 상담 시간이 줄어들더라고요. 특히나 시험관 고차수인 저는 자료의 양이 많기도 해서 될 수 있으면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가야 병원에서 머무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이제 모든 서류가 다 꾸려졌어요. 내일 잘 다녀오기만 하면 될 것 같네요. 다음 날, 아침 영양제를 챙겨 먹으며 출발 준비를 시작합니다. 시험관 하면서 뭐 여러 가지가 힘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든 게 다 끝나면 제일 안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양제 먹기예요. 제가 따로따로 여러 가지를 다 챙겨 먹어보다가 그냥 너무 귀찮은 나머지 요 차병원에서 나오는 마더스케어 올인원 이거 되게 오래 먹었거든요. 이것도 벌써 몇 년째 먹었는데 이게 하나당 거의 5만 원 돈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이거 5만 원, 그리고 요거 오메가3 이것도 한 4만 원. 거기에 콜린 이노시탈, 요거 이노시탈도 꼭 먹어야 된다 그래서 먹는데 이렇게 하면은 거의 10몇만 원 정도가 한 달 영양제 값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차병원 요거는 이렇게 유산균이랑 멀티비타민이 같이 들어있는데 이걸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먹을 수 있어요. 여기에 아침 저녁으로 오메가3 제가 입덧할 때부터 먹었던 오메가3인데 이거는 그 비린 냄새가 안 올라오고 입덧하면 좀 역하게 올라오잖아요. 그때 레몬 향이 나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다낭성 사람들이 꼭 먹어야 되는 이노시톨인데 제가 다른 것도 다 먹어봤는데 여기 보통 아침 저녁으로 한 포씩 2번을 먹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야 용량이 채워지나 봐요. 근데 얘는 한 포로 끝낼 수 있어서 저는 요거를 즐겨 먹습니다. 대신에 다른 것보다 이 한 포의 양이 좀 많기는 해도 이렇게 막 챙겨 먹으려니 귀찮아서 그냥 하나로 끝내고 있어요. 이것도 무시 못해요, 돈이. 근데 돈도 돈이고 사실 이걸 매일 아침 저녁 그리고 시간마다 챙겨 먹는다는 게 저는 좀 귀찮더라고요. 빨리 이 모든 거에서 해방되고 싶어요. 집 밖으로 나오니 온 세상에 꽃이 가득합니다. 와, 그동안 헬스장만 왔다 갔다 해서 몰랐는데 언제 이렇게 꽃이 폈는지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반을 이동해서 도착한 병원. 생긴 지 얼마 안 된 병원이라 그런지 건물도 크고 깨끗하고 쾌적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대기 거의 없이 진료 보고 가벼워진 가방으로 잘 돌아왔습니다. 초진 잘 보고 왔습니다. 아유, 힘드네요. 왔다 갔다 한 3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순수하게 이동 시간만.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초진이어서 이것저것 자료를 넘기고 스케줄 잡고 하는 게 좀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4월 9일 날 배아 이관을 하기로 했고, 배아 이관 하면서부터 생리 유도를 시작을 해서 아마 빠르면 이번 달 말쯤에, 말이나 5월 초에 이식을 하지 않을까 하고 좀 예상이 돼요. 근데 이 배아 이관을 하는 게 정말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완전 식은땀을 뻘뻘 흘렸는데, 이 배아 이관을 하기 위해서는 날짜 잡는 게 되게 중요한데, 보통 사람들은 생리가 터지면 이틀째 병원을 방문을 해서 그때 배아 이관 날짜를 잡고 배아를 옮기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저는 다낭성이라 생리를 언제 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배아 이관을 하면서 그날 진료를 보고 그날부터 생리를 유도 시작해서 이식 준비를 하는 걸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배아 이관을 하는 스케줄을 잡는 게 되게 힘든데, 일단 감눈에서,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병원에서 질소통을 가지고 제가 예전에 다녔던 송파 마리아에 가서 배아를 가지고 다시 감눈으로 와야 돼요. 근데 요게 양쪽 병원과 제 남편의 스케줄하고 셋이 동시에 잘 맞아야 되는데, 저는 이걸 오늘 굉장히 힘들게 잡아서 진이 쭉 빠진 상태예요. 아, 진짜. 저희 부부가 시간이 되는 날은 감자와 눈사람이 오전만 진료를 하고, 또 오전만 진료를 할 때는 배아 이관하는 게 좀 빡빡한가 봐요, 스케줄이. 이 병원 저 병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러면 감자와 눈사람과 저희가 시간이 되는 날에 마리아 병원에 되는지 물어봤더니 또 그때는 안 된다 그러고, 그래서 이 세 개의 스케줄을 정리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정말 배아 이관을 하고 이식하는 그런 것만 남았네요. 아유, 힘들어,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참 쉽지가 않네요. 아니, 오늘 사실 조금 속상했던 게, 호미한테 뭐 이 날짜 돼, 저 날짜 돼 하면서 계속 연락을 하고, 저쪽 병원에 또 이 날짜 되고 저 날짜 안 되고 막 이런 걸 또 조율하고, 지금 요 병원에서 또 이 날짜 된대요, 저 날짜 된대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좀 그냥 갑자기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냥 좀 그랬어요. 사실은 돈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배아 이관을 할 때 또 보관 비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만 해도 125만 원에 또 시험관 시술하는 비용 따로 계속 들잖아요. 거기에 또 PGT 비용은 또 따로고 하니까 이식도 하기 전에 지금 한 200만 원 넘게 들 것 같습니다. 괜찮나? 괜찮겠지. 보통 배아 PGT 보내는 게 개당 3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럼 배아 보관 비용이 125만 원에 4개 PGT를 하면 120만 원에, 그러면 그것만 해도 245만 원에 주사 약 쓰고 어쩌고 하면 그것도 1, 2주에 한 20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300만 원 돈 나오겠는데요. 계산상. 아유, 모르겠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와, 오늘 저녁 진짜 화려하다. 계란, 그리고 오징어, 순살치킨, 그리고 시금치 나물, 오이김치. 왜 이렇게 지쳤어? 어?
지쳤어. 홀쭉해졌어. 그렇진 않아요. 오늘 많이 힘들었어? 왜 이렇게 예. 지쳤어? 파파라치의 삶이 뭔지 알 것 같다. 아, 저리 가요. 밥 먹자. 밥상 화려한 것 봐. 그러네. 어. 이거를. 와. 오징어 볶음 덮밥. 오늘 이렇게 밥상이 화려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살짝 부부싸움을 했거든요. 그래서 화해도 할 겸 속상했던 거 말도 할 겸 평소보다는 좀 푸짐하게 밥을 차려봤어요. 사실 아까 병원에서 스케줄을 잡는데 남편한테 좀 서운한 일이 있었거든요. 원래는 오늘 병원을 갈 때 남편하고 함께 가야 하는 날이었어요. 배아이관은 2인 이동이 원칙이라 날짜를 잡으려면 남편하고도 함께 상의를 해야 수월하게 일이 풀리거든요. 그런데 곰이 요즘 바빠서 함께 할 수 없었고, 저는 혼자서 그 상담하는 자리에서 양쪽 병원과 남편 스케줄을 조율했죠. 근데 저희가 미리 상의했던 날에는 병원 스케줄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계속 남편한테 전화를 하면서 이날은 되냐 안 되냐를 계속 물어봐야 했어요. 근데 또 남편이 된다고 하는 날에는 다른 쪽 병원이 안 된대요. 그래서 다시 또 남편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전화를 했는데 아마 이 사람도 일하는 중이라 곤란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해는 하는데 그 통화를 받을 때 좀 난감하고 귀찮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라고 전화 계속 하고 싶어서 하고 있겠냐고요. 지금 제 앞에 상담 선생님도 기다리고 있고 저쪽 병원에서도 원무과랑 담당과가 계속 소통하면서 날짜 다시 알아오라고 하고 여러모로 지금 당장 빨리 해야 하니까 전화를 한 건데 그때부터 마음이 좀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 날짜는 되냐, 저 날짜는 되냐 하고 남편에게 물었더니 된다는 날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럼 저는 그 자리에서 어쩝니까? 시험관 스케줄이라는 게 제 맘대로 딱딱 지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남편 스케줄을 고려해서 최대한 바쁘지 않을 시기에 병원에 온 거였는데 또 죄다 안 된다고 하니 그 순간 시험관이고 뭐고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이건 뭐 진짜 누가 잘못한 건 아닌데 저는 중간에서 상당히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어찌저찌 나를 잡긴 잡았는데 그 순간 마치 제가 남편한테 피해를 끼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막 바쁘게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철없이 그날 쉬고 놀러 가자고 하는 사람이 된 것 마냥 확 자존심도 상하고 속상하고 애를 혼자 가지나 싶고 좀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화가 났다가도 평소 다정한 남편이 얼마나 바쁘면 저러겠나 싶기도 하고 이런 걸로 마음 상하며 싸워봤자 서로 좋을 거 없겠다 싶어서 저녁 맛있게 준비해 놓고 나 아까 조금 속상했어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본인도 이래저래 바빴다면서 변명을 하던 남편이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정말 난감했겠다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본인도 여러 가지 일이 몰려오는 상황이어서 순간적으로 그런 태도가 나왔다는데 끊고 나서 생각해 보니 저한테 많이 미안했대요. 그래서 결국 그 서운한 마음 잘 풀었습니다. 이 시험관이라는 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순간순간 이렇게 힘든 고비가 오는 것 같아요. 남편은 남편대로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저 역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뿐인데, 서로 서운한 게 생기고 다투게 되는 것이 시험관의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아휴, 시험관 초입부터 이렇게 투닥거리는데 저희 잘 할 수 있겠죠? 다음 주에는 이놈의 배아이관을 하는 내용으로 돌아올 것 같아요. 부디 아무런 사고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또 만나요. 안녕.